경남의 어느 작은 마을. 숲길과 논밭 사이에 자리한 허름한 단층집. 그 집에는 68세 김수나 할머니가 산다.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저 집 할매는 맨날 라면만 드신다 카더라. 에이 설마 하루 이틀도 아닌데 몸은 괜찮나? 글쎄 몰라. 혼자 사니 뭐 챙겨 먹을 사람이 없지. 사람들은 지나가며 한마디씩 흘렸지만 정작 왜 라면만 드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는 아무도 깊게 묻지 않았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수나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다. 일부 라면 냄새가 가득한 집. 새벽 5시. 닭이 울기도 전 눈을 뜬 수나 할머니는 작은 주방으로 천천히 걸어간다. 오늘은 얼큰한 걸로 먹어야겠네. 라면 봉지 하나를 뜯어 푸르르 끓는 물 속에 넣는다. 그러곤 의자에 앉아 팔꿈치를 무릎에 얹고 조용히 끓는 냄비를 바라본다. 할머니의 하루 식사는 거의 이것뿐이다. 아침 라면, 점심 라면, 가끔 저녁에도 라면. 누군가는 말한다. 라면만 먹으면 건강 망가진다. 나이 드신 분이 왜 저렇게 드시노? 하지만 할머니는 라면이 좋았다. 허기진 배를 금방 채워주는 든든함, 그리고 혼자라도 식사 시간을 식사처럼 느끼게 해주는 음식이었기 때문이다. 밥이나 반찬을 만들려면 시간이 들고 이제는 손목도 어깨도 예전 같지 않다. 라면은 쉬웠다. 라면은 늘 일정했다. 라면은 최소한 자신을 챙기는 기분을 줬다. 이부 라면 뒤에 숨겨진 이유. 사람들은 몰랐다. 왜 할머니가 라면만 먹는지. 사실 수나 할머니는 5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다. 여보 나 먼저 갈게. 당신 너무 울지 말고 잘 살아.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지만 그 이후의 인생은 말처럼 쉽게 흘러가지 않았다. 할머니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잃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눌 사람을 잃었다. 밥을 차리려 하면 남편과 함께 먹던 기억이 식탁 위에 남아 있었다. 그래서 할머니는 선택했다. 간단하고 기억을 건드리지 않는 음식. 라면. 라면이면 눈물 없이 먹을 수 있었다. 라면이면 어색한 정막을 견딜 수 있었다. 라면이면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3부 어느 날 찾아온 이상한 택배. 그런데 어느 날 집 앞에 작은 택배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없음. 수나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다. 내가 뭘 시켰더라? 상자를 뜯어보니 예쁘게 포장된 한 상자에 영양식이 들어 있었다. 젊은 사람들이 먹는 단백질 쉐이크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먹기 쉽게 만든 영양죽, 우유, 단백질 보충식, 그리고 과일 퓨레. 그리고 작은 메모. 할머니 건강 잘 챙기세요. 발신인은 없다. 글씨체로 보아 아이도 아니고 또 누군가 장난을 친 것 같지도 않았다. 할머니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누구지? 사부 동네 편의점의 비밀. 며칠 후 동네 편의점에서 알게 됐다. 편의점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 그거요. 그거 손주분이. 손주? 내 손주는 멀리 사는데? 예, 그래서 배달로 보냈을걸요. 최근에 여기 와서 물어보던데요. 할머니 요새 잘 드시냐고. 수나 할머니는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할머니를 잊지 않았던 손주. 그놈 참. 웃음이 났다. 그리고 그 영양죽을 끓여 먹었다. 그날은 이상하게 라면 대신 그 죽이 더 맛있게 느껴졌다. 오부 동네 사람들의 변화. 그 후로 기적처럼 주변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말했다. 수나 씨, 내가 깍두기 좀 더 담갔는데 혼자 먹기 아까워서 갖고 왔어. 뒷집 할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텃밭에서 상추 뽑았는데 남으면 헛되니 가져가서 드소. 복지센터에서 온 봉사자도 말했다. 할머니 혹시 반찬 어려우시면 따뜻한 도시락 가져다 드릴게요. 누구 하나
라면만 먹지 마세요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 대신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다른 맛을, 다른 온기를, 다른 마음을 건넸다. 할머니는 라면보다 더 따뜻한 것을 조금씩 받아들였다. 육부 손주가 다시 보낸 편지. 그리고 어느 날 또 하나의 상자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메모가 조금 더 길었다. 할머니, 제가 어릴 때 해주신 밥이 너무 그리워요. 할머니가 라면만 드신다길래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가 오래오래 제 곁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밥 잘 챙겨 드세요. 제가 계속 보낼게요. 할머니는 그날 작은 소리가 새어 나올 만큼 울었다. 이놈. 참말로. 할미를 이렇게 챙기고. 그날은 오랜만에 라면이 아닌 영양죽에 계란을 풀어 천천히 따뜻하게 드셨다. 오랜만에 밥 먹는 기쁨을 느꼈다. 7부 반전의 시작. 그러던 어느 날 카메라를 든 젊은 청년 한 명이 할머니 집을 찾아왔다. 혹시 김수나 할머니 댁 맞나요? 맞는데 누구요? 저 영상 만드는 사람인데요. 할머니 손주분이 영상 편지를 보내달라고 부탁해서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아이고 세상에. 요새 애들은 별걸 다 하네. 청년은 카메라를 세우고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가 직접 손주에게 영상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됩니다. 수나 할머니는 머쓱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하자.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고맙다. 너가 이렇게 챙겨줘서. 할미가 다시 밥 먹는 재미가 생겼다. 라면도 좋지만 이제는 내가 보내준 거 먹으면서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건강하게 기다리고 있을게. 영상 촬영이 끝나자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이건 그놈 어릴 적 사진인데 내가 가져가라. 청년은 그 사진을 보며 웃었다. 손주님이 보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그 순간 손주에게 갈 반전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다. 8부 손주의 깜짝 방문. 며칠 후 할머니 집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문을 열어본 순간 할머니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너가 왜 여기? 멀리서 살던 손주가 큰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할머니,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손주의 손을 꽉 잡았다. 이놈아, 멀다고 오지 말랬더니. 손주는 웃었다. 멀면 제가 오면 되죠. 할머니가 오실 순 없잖아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어딘가가 따뜻하게 녹아내렸다. 9부 새로 시작된 식탁. 그날부터 수나 할머니의 식탁엔 라면 대신 손주가 만든 요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계란말이, 김치볶음밥, 미역국. 어설프고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음식들. 할머니는 말했다. 이 맛이 그 맛이다. 내가 젊었을 때 내 아빠 해주던 그 맛. 손주는 웃었다. 그럼 저도 더 배워서 할머니 자주 해드릴게요. 그날 이후 라면 봉지는 천천히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따뜻한 밥 냄새, 사람 냄새가 조용히 차올랐다. 10부 마지막 반전. 손주가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사실 제가 보낸 첫 택배는 영양식이 아니었어요. 뭐라? 그럼 뭐였노? 손주는 살짝 부끄러운 얼굴로 말했다. 처음은 할머니 좋아하시는 라면 신상 세트였어요. 근데 보내놓고 너무 죄송했어요. 할머니 생각하니까 눈물이 계속 나서. 할머니는 잠시 멍하니 바라보더니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그랬구나. 라면도 좋다. 근데 너가 이렇게 와준 게 더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말이다. 라면 때문이 아니라 외로워서 그랬던 기라.
손주는 조용히 할머니 손을 잡았다. 그럼 이제 라면 말고 저를 드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할머니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놈이. 그 웃음 속에는 여생 동안의 외로움이 천천히 풀어지는 듯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엔딩 진짜 식사의 의미. 그날 이후 순아 할머니의 삶은 크게 바뀌었다. 라면도 여전히 먹지만 그건 혼자의 맛이 아니라 손주가 사주는 함께의 맛이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깨달았다. 밥은 혼자 먹으면 끼니지만 누군가와 먹으면 삶이 된다. 순아 할머니의 반전은 건강도 음식도 아니었다. 진짜 반전은 사람이 다시 찾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 따뜻함이 할머니의 삶을 되돌렸다는 것.